아씨, 어이가 없네. 미스봉 나이스. 2015년 베테랑 신드롬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서도철이라는 형사 캐릭터의 매력과 팀의 케미, 어이가 없네. 부패한 대기업 상속자이자 어이없는 빌런까지 뚜렷한 선과학의 구도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비현실적일 만큼의 사회적 정의를 고수하며 가오를 살렸던 화끈한 액션 칸무비였는데요. 그리고 9년 만에 그 속편이 칸 영화제에서 초연하고 오늘 개봉했습니다. 한국 영화판 최고의 액션 거장 류승환과 끝모를 필모를 자랑하는 황정민, 거기에 정혜인이라는 젊은 피를 수혈해 빚어낸 이번 영화, 과연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비밀 도박장을 덮치는 형사팀의 활약을 그린 경쾌한 인트로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음악, 네온사인톤의 화면, 슬랩스틱 액션과 슬로우 모션, 딕펀칭 개그 등 마치 주성치 영화 같은 연출, 범인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집단이 힘내라 라며 응원하는 모습, 다 마치고 밥 먹으러 가자는 대사 등은 영화 본편 내용과는 온도가 사뭇 다르고 이후 팀원들의 역할은 딱 이 정도로 제한됩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유튜브까지 해치림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해치라는 별명의 자경단으로 뜨거운데요. 해치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구현 보복살인을 하는 인물로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당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연쇄살인으로 보고 있는 서도철은 브리핑을 하다 답답한 상관에게 조인트를 까이고, 학폭을 당하는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말을 하지도 않아 부모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형사인 서도철의 인간적 면모를 깔아주자마자 3년 전 잡아넣은 전서구가 석방되고 그의 범행에 분노한 군중들로부터 경호를 하라는 미션이 떨어지죠. 살인죄 형량에 대한 간접 비판,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를 지켜줘야 하는 아이러니, 포퓰리즘의 위험성과 집단 도덕성, 경찰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한 여파 등 이 영화가 사회적 어둠과 모순을 여러 측면에서 비추려는 야심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열정과 의욕이 넘치고요.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요. 전소구를 둘러싼 군중 속 행패를 부리던 남자를 단번에 제압한 건 정혜인이 연기하는 박선우. 그를 눈여겨본 서도철이 지구대에 있는 박선우를 팀으로 영입하면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됩니다. 박선우와 팀원들이 좋아하는 고깃집 장면을 비롯해 영화 전반적으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스타일의 스플릿 디옵터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어쨌거나 영화 초반부터 이 해치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점, 팀 내부의 UFC 순경 박선우를 들이고 관객으로 하여금 드문드문 박선우의 광기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계급 역전과 권선징악이 뼈요, 액션이 살이었던 전편과 달리 범죄 스릴러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영화를 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그만큼 전작을 꼭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 이 새끼 진짜 뒤질래? 몸을 좀 자유자재로 써야 되다 보니까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혜인은 좋은 캐스팅이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액션 안무에 탁월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정혜인의 액션 단독작을 기대하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거의 액션의 피치도 리드하고 있고 다른 캐릭터가 따라가면서 주변부를 채웁니다. 다만 광기와 악의 묘사에 미묘한 아쉬움이 남았고, 정혜인이 해치를 잡았다고 외치는 부분에선 잔이 좀 넘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가끔 붕 뜨는 대사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영화에 이정표를 찍어주는 것도 대사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 있어? 라는 서도철의 한마디가 이 영화를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죠. 남산 추격전. 비 내리는 옥상, 터널 속 결전 등 큰 덩어리의 액션 시퀀스들도 강렬한데 간결하게 잘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적극 대응해도 됩니까? 이거 연쇄살인이야! 엮을 수 있는 거 죄다 엮어서 빵에 보내줘? 다만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영화가 가진 야심만큼 이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중간중간 끼어드는 여러 서브 플롯들, 학폭당하는 아들, 정의부장 등은 스토리의 흐름을 저해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전작 밀수 때도 느낀 점입니다만 음악이 남용됩니다.
인트로 때만 해도요, 바카라의 Yes I Can 부기 말고도 다른 트랙들이 연이어 슬롯을 채우고 있고 애초에 음악의 총량이 많습니다. 연출의 경계를 굳이 음악이 넘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땐 이런 공식이지, 이런 리듬이지, 이래야 힙하지, 그 의도가 보인다기보단 이 음새가 없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싶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 신스톤으로 업라이징을 하다가 일순간 뮤트를 하는 방식들도 너무 많이 쓰여서 패턴감이 있습니다. 박선우가 부상을 입고 서도철이 진실을 한 이후 음악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요. 전 이때 집중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신 정의 구현해준 거 아니냐고요. 또 하나는 요즘 한국 영화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소셜미디어를 착취적으로 묘사하면서 댓글이 난무하는 연출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시류를 반영하는 다른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살인은 살인이야. 제지어깨를 잡는 게 내 일이고. 9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2편을 보고 다시 1편을 보면 1편 쪽이 더욱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합니다. 자경단 테마의 낡음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비질란테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살인자 이응란감 등의 작품도 상기하게 되고 그냥 살인마 아니냐? 트랩 시나리오와 단죄하기 전에 그 악행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점도 영화 소우의 기시감이 듭니다. Hello, Seth. Right now, you're feeling helpless. The helplessness you bestowed onto others. 아, 힘들어. 결론적으로 베테랑2는 코미디의 톤을 대폭 낮추고 냉정하고 날카롭게 뽑아낸 속편이자 쫓고 달리고 던지고 가격하는 류승환스러운 역동적인 격투 액션 시퀀스와 긴장감이 가득한 범죄 스릴러로 이상적이진 않지만 118분간 빠른 흐름에 올라타 충분히 즐겼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크레딧 이후엔 3편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고요. 다음 영화의 회로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좀 더 빨리 등장하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졌습니다.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